일본 최고의 축구 전문지 편집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축구 기자로 살아왔지만 이번 일만큼은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확신이 단 한 명의 한국 선수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손흥민의 LAFC 이적을 쇠퇴한 선수의 은퇴 준비라고 비웃었던 일본 언론계가 돌연 입장을 180도 바꾸며 한국 축구에 무릎을 꿇은 충격적인 사건. 한 일본 기자의 눈으로 본 33살 손흥민의 위대한 도전과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이 지금 공개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카하시 켄지입니다. 일본에서 30년간 축구 전문 기자로 활동해왔죠. 아사히 신문 스포츠부 데스크를 맡고 있고 J리그 출범부터 지켜본 산증인이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쓴 기사들은 일본 축구계에서 나름 영향력을 인정받아왔어요. 그런데 2024년 말 손흥민의 LAFC 이적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또 다른 유럽 스타의 MLS 은퇴 투어가 시작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메시, 베일, 로렌초 인시네 같은 선수들이 걸었던 그 길 말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손흥민에 대해 냉정한 시각을 유지해왔어요. 물론 토트넘에서 좋은 활약을 보인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실력 때문이었을까요?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적 활용, 해리 케인과의 조화, 무엇보다 프리미어리그라는 무대의 혜택이 컸다고 봤습니다. 제가 손흥민을 처음 본 건 2012년 함부르크 시절이었어요. 당시 독일 특파원으로 파견되어 분데스리가를 취재하고 있었죠. 빠른 스피드와 골 결정력은 인상적이었지만 창의성이나 게임 리딩 능력에서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전형적인 아시아 선수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저를 실망시킨 건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었습니다. 한국이 독일을 이긴 경기에서도 손흥민의 역할은 제한적이었죠. 오히려 팀 전체의 조직력이 빛났던 거지 개인의 탁월함으로 경기를 좌우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3살의 나이로 MLS에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여겼어요. 유럽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 편하게 돈이나 벌러 가는 거겠죠. 실제로 제가 아는 에이전트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편집장이 LA 취재를 지시했을 때도 내키지 않았습니다. 뻔한 스토리잖아요. 아시아 스타의 MLS 적응기, 현지 팬들의 열광, 상업적 성공까지. 이미 메시로 한 번 본 이야기의 반복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본 독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이유로 결국 LA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기내에서 손흥민의 최근 인터뷰 영상들을 다시 봤어요. 여전히 똑같더군요. 겸손하고 성실해 보이지만 그게 과연 리더십일까요?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LA에 도착해서 현지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모두들 손흥민의 이적에 흥미를 보이긴 했지만 실질적인 기대치는 높지 않았습니다. MLS 관계자조차 좋은 마케팅 효과라는 표현을 쓰더군요. 축구적 임팩트보다는 상업적 가치에 방점을 찍고 있었죠. 첫 기사 방향도 이미 정해놨어요. 아시아 스타의 미국 정착기, 부제는 상업적 성공과 축구적 한계의 딜레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냉정하지만 현실적인 분석이 제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LAFC 훈련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뭔가 예상과 달랐어요. 손흥민을 바라보는 동료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존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대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30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느껴본 적 없는 묘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어요. 훈련장의 분위기와 실제 경기는 다르거든요. 진짜는 90분 동안 보여주는 플레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흥민이 그 진짜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어요. LAFC 훈련장에 도착한 첫날,
저는 평소처럼 관찰자의 시선으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선수들을 봐온 경험으로 금세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손흥민을 직접 본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단 영어 실력에 놀랐어요. 토트넘에서 7년을 보냈으니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코치진과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의 깊이가 달랐거든요. 단순히 의사소통 수준이 아니라 전술적 디테일까지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신입 선수들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칼로스 벨라가 은퇴한 후 공백이 컸던 팀에서 손흥민은 자연스럽게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다가와서 조언을 구하면 정말 친형처럼 세심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여기서 볼을 받을 때는 이렇게 몸을 틀어야 해. 상대 수비수가 어떻게 올지 미리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게임을 읽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훈련 중 집중력도 예상 밖이었습니다. 33살 나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모든 메뉴에 전력으로 임했어요. 체력 훈련에서도 젊은 선수들과 똑같이 뛰었고 오히려 더 치열하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티브 체르니 감독과의 대화에서 더 놀라운 걸 알게 됐어요. 손흥민이 전술 회의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다는 거였거든요. 그는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선수가 아니야. 경기를 보는 시각이 코치 수준이라니까. 체르니 감독의 말이었어요. 훈련 후 라커룸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팀 막내인 마메티암이 손흥민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형, 프리미어리그와 MLS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손흥민의 대답이 정말 의외였어요. 축구의 본질은 똑같아. 다만 여기선 더 창의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 수비 조직이 빡빡하지 않으니까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겠더라고. 이 말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손흥민이 훈련 후에도 혼자 남아서 개인 연습을 한다는 거였어요. 프리킥 연습을 1시간씩 하더군요. 33살의 나이에 새로운 리그에 적응하려는 그 모습이 솔직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코치진들도 손흥민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축구를 봐왔지만 저런 프로페셔널리즘은 처음이야.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배우려고 하고 동시에 팀에 정말 많은 걸 주고 있어. 어시스턴트 코치의 말이었죠. 그날 밤 호텔에 돌아와서 기사를 쓰려고 했는데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리 정해둔 상업적 성공과 축구적 한계 같은 제목이 갑자기 맞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훈련장에서 본 손흥민은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30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혼란을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확신을 가지고 기사를 써왔거든요. 그런데 손흥민 앞에서는 모든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제가 그동안 그에 대해 가져왔던 편견이 맞는 걸까요? 손흥민의 첫 번째 경기가 시카고 파이어와의 홈 경기였습니다. 저는 프레스석에서 카메라와 노트북을 준비하고 앉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무난한 데뷔전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새로운 리그, 새로운 동료들과의 호흡이 맞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경기 시작 전 스타팅 라인업이 발표됐는데 손흥민은 벤치였어요. 체르니 감독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33살 나이에 새로운 환경이니까 천천히 적응시키려는 거겠죠. 전반전은 예상대로 지루했습니다. LAFC가 점유율에서는 앞섰지만 결정력이 부족했어요. 시카고도 수비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며 0대0 균형을 유지했죠. 벤치에 앉은 손흥민은 계속 동료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후반 15분쯤 되자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손 하는 함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체르니 감독도 벤치 쪽을 계속 쳐다보더군요. 그리고 후반 30분, 드디어 손흥민이 일어났습니다.
교체 투입이 발표되자 방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 전체가 들썩였어요. 2만 2천 명의 관중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들고 그 순간을 담았어요. 경기장에 발을 들여놓은 손흥민의 첫 터치가 정말 완벽했습니다. 중앙에서 공을 받자마자 한 번의 터치로 방향을 바꾸면서 전진했어요. 시카고 수비수들이 당황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 다음 5분 동안 경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손흥민이 들어오자 LAFC의 공격 패턴이 살아났습니다. 좌측에서 시작해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움직임, 동료들과의 패스 교환, 공간을 찾아내는 위치 선정까지 모든 게 달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첫 번째 결정적 기회였습니다. 좌측 터치라인 근처에서 공을 받은 손흥민이 순간적으로 속도를 올렸어요. 시카고 수비수 둘이 달려들었는데 그 사이를 파고들면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갔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손흥민이 슈팅 각도를 만들려고 하자 시카고 수비수가 급하게 발을 뻗었고 손흥민이 넘어졌습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어요. 페널티킥이었습니다. 키커는 칼로스 벨라였지만 손흥민이 만들어낸 기회였어요. 골이 들어가자 동료들이 모두 손흥민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벤치에서도 모든 선수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손흥민의 진짜 모습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남은 20분 동안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어요. 패스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카고 선수들이 그를 막으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특히 추가골 상황에서 보여준 플레이가 압권이었습니다. 우측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완벽한 위치를 잡았어요. 헤딩 슈팅을 했는데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냈죠. 하지만 그 움직임과 타이밍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단 30분 출전이었지만 손흥민이 경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동료들도 그를 둘러싸고 축하했고 체르니 감독은 만면의 미소를 지었어요. 프레스석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33살 선수의 데뷔전인가요? 은퇴 리그에서 편하게 뛰려는 선수의 모습인가요? 제가 예상했던 모든 시나리오가 빗나갔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기사 제목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아시아스타의 미국 정착기는 이미 휴지통에 들어갔어요. 대신 MLS를 뒤흔든 30분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쓴 첫 기사가 일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요. 동료 기자들과 선배들로부터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대부분 비판적인 내용이었죠. 켄지, 너 정신 똑바로 차려. 30분 출전으로 뭘 판단한다는 거야? 스포츠부 선배인 사토 기자의 말이었어요. 독자들이 객관적인 분석을 원하는 거지, 감정적인 찬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편집장도 저를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사 반응이 좀 미묘해. 일부 독자들은 내가 한국 선수에게 편향적이라고 하더라고. 다음 기사부터는 좀 더 균형감 있게 써줘. 인터넷 댓글들도 혹독했어요. 30년 경력 기자가 30분으로 판단하나, 일본 기자가 왜 한국 선수 홍보해주나 MLS 수준을 모르는 건 아닌가 같은 내용들이었죠. 솔직히 상처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건 제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30년간 쌓아온 기자로서의 판단력이 정말 맞는 걸까요? 혹시 LA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객관성을 잃은 건 아닐까요? 손흥민의 30분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그런 혼란 속에서 두 번째 경기 취재를 준비했습니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원정 경기였어요. 이번에는 더 냉정하게, 더 객관적으로 지켜보기로 다짐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축구 실력만 평가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경기 전날 훈련에서 체르니 감독과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손흥민의 첫 경기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죠. 30분으로 뭘 판단할 수 있겠냐는 일본 언론의 비판적 시각도 전달했어요. 체르니 감독의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30분? 나는 첫 터치부터 알았어. 그가 어떤 선수인지 말이야. 진짜 선수는 일관성을 보여준다고. 시간이 길든 짧든 상관없어. 그럼 다음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시킬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그가 준비됐다는 걸 확신해. 90분 내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된다고. 그날 밤 호텔에서 일본의 동료 기자들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대부분 회의적이었습니다. MLS는 수준이 다르잖아. 프리미어리그랑 비교할 수 없다고. 손흥민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훈련장에서 본 손흥민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 개인 연습에 임하는 자세, 체르니, 감독과의 대화까지. 그 모든 게 단순히 돈 벌러 온 선수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조식을 하면서 우연히 LAFC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젊은 미드필더인 에두아르도 아티에스타가 제게 다가왔어요. 당신이 일본에서 온 기자죠? 손흥민에 대한 기사 잘 봤어요. 어떻게 일본 기사를 봤나요? 제가 물었죠. 구글 번역으로요. 정말 정확하게 써주셨더라고요. 저희가 훈련장에서 느끼는 그 느낌을 그대로 담아주셨어요. 그의 말에 조금 위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티에스타가 덧붙인 말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손형은 정말 다른 선수예요. 함께 뛰어보면 알 거예요. 공간을 보는 눈이 남달라요. 저희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미리 알려주거든요. 경기장에 도착해서 워밍업을 지켜보는데 손흥민이 정말 선발 라인업에 들어가 있었어요. 관중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원정팀 선수인데도 현지 팬들이 박수를 보내더군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본 언론의 시선이나 독자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말자고. 제가 직접 본 것만 믿자고. 30년 기자 생활의 직감을 믿어보자고. 과연 손흥민이 90분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의 홈구장인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손흥민의 첫 선발 출전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프레스석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떨렸어요. 과연 90분 내내 첫 경기의 임팩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경기 시작부터 손흥민의 존재감이 달랐습니다. 왼쪽 윙에서 시작했지만 계속 포지션을 바꿔가며 뛰었어요. 때로는 중앙으로 들어가서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때로는 우측까지 이동해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첫 10분 동안 패스 성공률이 100%였어요. 단순한 백패스가 아니라 상황을 바꾸는 의미 있는 패스들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역발상 패스였습니다. 모두가 오른쪽으로 흐를 거라고 예상할 때 왼쪽으로 정확하게 보내는 센스 말이에요. 뉴잉글랜드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막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공을 가지고 있을 때의 밸런스가 정말 뛰어났거든요. 몸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수비수를 흔들고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돌파했습니다. 전반 25분쯤 첫 번째 결정적 기회가 왔어요. 손흥민이 좌측에서 공을 받아 중앙으로 드리블했습니다. 수비수 셋이 달라붙었는데 그 순간 오른쪽에서 뛰어오는 동료를 발견했어요. 완벽한 스루 패스였죠. 직접 골은 아니었지만 어시스트였습니다. 받아서 바로 골로 연결되는 패스를 보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은 그 타이밍과 각도를 정확히 계산해서 보냈어요. 골이 터지자 동료들이 모두 손흥민에게 달려왔습니다. 첫 번째 어시스트였거든요. 관중석에서도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원정팀 선수한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손흥민의 진짜 모습은 후반전에서 나왔습니다. 체력이 떨어질 법한 시간인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뛰었어요. 수비 가담도 활발히 했고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후반 20분 상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뉴잉글랜드가 코너킥 기회를 얻었는데 손흥민이 골라인 근처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볼을 잡자마자 빠른 역습을 주도했어요. 70m를 단숨에 달려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교란시켰죠. 결국 두 번째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도 직접 골은 아니었지만 결정적 패스를 넣었어요. 90분 내내 경기의 중심에서 뛴 거예요. 경기 후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행거리가 12.3km였어요. 팀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였죠. 33살 나이에 처음 90분을 뛴 경기에서 말입니다. 패스 성공률도 89%로 팀 최고였어요. 더 놀라운 건 수비 기여도였습니다. 태클 성공 5회, 인터셉트 3회, 공중볼 경합 승리 4회까지 기록했어요. 단순히 공격만 하는 선수가 아니라 팀 전체를 위해 뛰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체르니 감독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손흥민은 우리 팀의 게임 체인저야. 그가 들어오면서 팀 전체의 레벨이 올라갔어. 이런 선수를 본 건 정말 오랜만이야. 뉴잉글랜드의 브루스 아레나 감독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을 막는 건 정말 어려웠어. 어디에 있을지 예측하기 힘들고 볼을 가지고 있을 때의 위협이 상당해. MLS에 이런 선수가 온 건 리그에 큰 도움이 될 거야. 현지 언론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보스턴 글로브는 한 선수가 리그를 바꾼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 ESPN은 손흥민 효과, MLS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레스석에서 동료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모두들 놀라워했어요. 정말 33살 맞나? 은퇴 리그 왔다더니 이게 은퇴 준비하는 모습이야? 같은 반응들이었죠.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정말 오랜 시간 기사를 썼습니다. 90분 동안 본 모든 장면들이 생생했거든요. 손흥민이 보여준 리더십, 게임을 읽는 능력,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경기 내내 동료들과 소통하는 모습이었어요. 영어로 지시를 내리고 격려하고 때로는 질책도 했습니다. 새로운 선수가 이렇게 빠르게 팀에 녹아들 수 있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축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90분 내내 지치지 않고 뛰는 모습, 마지막 순간까지 승리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 이게 정말 돈 때문에 온 선수의 모습일까요? 기사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했습니다. 90분의 완벽한 데뷔라고 할까, MLS를 사로잡은 한국의 별이라고 할까. 하지만 결국 정한 건 이것이 진짜 손흥민이다였어요. 그 기사를 일본에 송고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손흥민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이 모두 틀렸다는 걸. 그는 단순히 유럽에서 성공한 아시아 선수가 아니라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가진 선수라는 걸. 물론 또다시 일본 언론과 독자들의 비판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90분 동안 본 것들, 그 모든 디테일들이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경기가 정말 기대됐습니다. 과연 손흥민이 이 컨디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골은 언제 나올까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 선수의 다음 경기가 기다려졌어요. 세 번째 경기는 홈에서 시애틀 사운더스와 맞붙는 경기였습니다. 손흥민의 첫 골이 나올까 하는 기대감으로 경기장은 가득했어요. 저도 이번에는 좀 더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보고 싶어서 터치라인 근처 포토그래퍼석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기 시작 전부터 관중들의 함성이 대단했어요. 손 하는 응원이 계속 울려 퍼졌죠. 워밍업 할 때부터 손흥민의 모든 움직임에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손흥민은 선발 출전이었어요.
지난 경기의 임팩트가 워낙 컸으니 당연한 결정이었죠. 시애틀도 손흥민을 의식해서 특별한 수비 전술을 준비해온 게 보였습니다. 전반전은 치열한 중원 경합으로 시작됐어요. 시애틀이 손흥민 주변에 항상 2명씩 붙여놓는 전술을 쓰더군요. 그래서 손흥민도 평소보다 공을 잡는 횟수가 적었어요. 하지만 그 제한된 상황에서도 임팩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30분쯤 손흥민이 좌측에서 공을 받고 중앙으로 드리블을 시작했어요. 시애틀 수비수 둘이 달라붙었는데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그들을 제쳤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동료에게 완벽한 패스를 넣었죠. 아쉽게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플레이를 보면서 저는 감탄했어요. 좁은 공간에서 2명을 상대로 돌파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은 마치 훈련장에서 연습하듯 자연스럽게 해냈어요. 후반전이 시작되자 손흥민의 움직임이 더 적극적이 됐습니다. 포지션도 더 자유롭게 바꿔가며 뛰었어요. 시애틀 수비수들이 따라다니기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죠. 그리고 후반 25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LAFC가 페널티 박스 정면 25m 지점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었어요. 손흥민이 공 앞에 섰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이 순간 멈췄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 순간을 담을 준비를 했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애틀 골키퍼 스테판 프레이는 벽 뒤에서 포지션을 잡고 있었죠. 도움닫기를 하는 손흥민의 모습이 정말 우아했어요. 발목의 각도, 무릎의 높이, 상체의 기울기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발끝이 공을 건드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공이 완벽한 궤도를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인간 벽을 넘어서 골대 오른쪽 상단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골키퍼 프레이가 손을 뻗었지만 닿을 수 없는 완벽한 코스였습니다. 골네트가 흔들리는 순간 경기장 전체가 폭발했어요. 22,000명이 모두 일어나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30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프리킥골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손흥민은 골을 넣고도 크게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하늘을 가리키며 감사의 표시를 했죠. 그런데 동료들이 모두 달려와서 그를 안았습니다. 벤치에서도 모든 선수와 스태프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프레스석에서 동료 기자들의 반응도 대단했어요. 와, 이게 33살 선수의 프리킥이야? 각도가 완벽하네.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코스였어. 모두들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경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손흥민이 골을 넣고 나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뛰었거든요. 추가 골 찬스도 여러 번 만들어냈고 동료들의 플레이도 살려줬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후반 40분 상황이었어요.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공을 가지고 달렸는데 충분히 혼자서 슈팅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더 좋은 위치에 있던 동료에게 패스를 넣었습니다. 그 패스로 추가 골이 나왔어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골보다 팀의 승리가 더 중요해요. 개인 기록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마인드를 가진 선수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시애틀의 브라이언 슈메처 감독도 경기 후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은 예상할 수 없는 곳에 항상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막기 어려운 선수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프리킥골 장면을 계속 돌려봤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보니 더 대단했습니다. 공의 궤도, 회전, 속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이런 골을 33살 나이에 새로운 리그에서 넣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확신했어요. 손흥민은 정말 특별한 선수라는 걸. 단순히 아시아 최고 수준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 내놔도 통할 수 있는 진짜 클래스를 가진 선수라는 걸.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편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의 3경기 이후 MLS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선수 한 명이 온 게 아니라 리그 자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현상을 취재하기 위해 리그 사무국과 다른 구단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먼저 놀라운 건 시청률이었어요. LAFC 경기 평균 시청률이 지난 시즌 대비 340% 상승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관심이 폭발적이었죠.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MLS를 보기 시작했어요. MLS 커미셔너 돈 가버가 직접 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메시가 온 것도 대단했지만 손흥민은 다른 의미예요. 메시는 이미 알려진 시장을 확장시켰다면 손흥민은 새로운 시장 자체를 열었어요. 스폰서십 효과도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기업들의 MLS 후원 문의가 250% 증가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높았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LAFC와 파트너십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LAFC 구단주 레리 버그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솔직히 손흥민을 영입할 때는 축구적 완성도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마케팅 효과까지 있을 줄은 몰랐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축구 실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거예요. 다른 MLS 구단들의 반응도 재미있었습니다. 시애틀 사운더스의 가스 라가사 회장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도 아시아 스타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손흥민을 보니 진짜 스타와 그냥 유명한 선수의 차이를 알겠더라고요. LA 갤럭시의 댄 베크만 사장은 더 솔직했습니다. 메시는 인지도를 높였다면 손흥민은 시장 자체를 바꿨어요. 이제 MLS가 은퇴 리그라는 인식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건 교육 분야에서의 변화였어요. UCLA와 USC에서 손흥민 현상과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특별 강의가 개설됐습니다. 비즈니스 스쿨 학생들이 몰려들었죠. UCLA 앤더슨 비즈니스 스쿨의 마크 보나 교수가 저에게 설명해줬어요. 손흥민 케이스는 정말 독특해요. 축구 실력, 인격적 매력, 마케팅 가치가 모두 완벽하게 결합된 사례거든요. 이런 경우는 스포츠 역사상 매우 드물어요. 현지 미디어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손흥민이 바꾸는 미국 축구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시아 시장 개척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ESPN의 분석이었어요. 메시는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했다면 손흥민은 축구를 아는 사람들이 MLS를 다시 보게 만들었다. 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변화는 유소년 축구계에서 일어났습니다. LA 지역 한국계 청소년들의 축구 클럽 등록이 300% 증가했어요. 한인타운에 새로운 축구 아카데미까지 생겼습니다. 코리아타운 유나이티드 FC의 김민수 단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손흥민을 보면서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거죠. 더 놀라운 건 한국계가 아닌 아이들도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거였어요. 라틴계, 아프리카계 아이들도 손흥민의 플레이를 따라 하려고 했습니다. LA 유나이티드 FC의 유소년 코치인 마이클 존슨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이들이 프리킥 연습을 할 때 손흥민 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연습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LA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카고, 뉴욕, 시애틀 등 한인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US 축구연맹의 신시아 파를로 코멘토 회장도 이런 변화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효과로 아시아계 아이들이 축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는 미국 축구의 다양성과 수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미 간 유소년 축구 교류가 활발해졌다는 점이었어요.
손흥민의 영향으로 LA와 서울 간 유소년 교환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여러 축구 아카데미들이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손흥민은 단순히 좋은 축구 선수가 아니라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축구를 통해 한국과 미국, 아시아와 북미를 연결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30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선수가 스포츠를 넘어서 사회 전체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말이에요. 손흥민은 정말 특별한 무언가를 가진 선수였습니다. 손흥민을 취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30년간 축구 기자로 살면서 쌓아온 모든 기준들이 흔들렸거든요. 특히 아시아 선수들, 그 중에서도 한국 선수에 대한 편견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쓰기 위해 손흥민과 개인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다행히 LAFC 미디어팀에서 시간을 내줬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조용한 회의실에서 둘만의 대화를 나눴죠. 일본에서 오신 기자분이시군요. 제 기사들을 잘 봤어요. 손흥민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로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소통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일본어를 언제 배우셨나요? 제가 물었죠. 어릴 때부터 조금씩 배웠어요. 축구를 하다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과 만나게 되잖아요. 언어는 마음을 여는 첫 번째 열쇠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저는 뜨끔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일본의 시각에서만 한국을 바라봤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백했어요. MLS를 은퇴 리그라고 생각했고 33살의 나이로 온 것도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라고 봤어요. 손흥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런 시선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로 보여주는 거죠. 나이든 축구 선수의 도전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말이에요. 가장 힘든 건 뭐였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게 더 어려웠어요. 특히 아시아 선수라는 틀에서 벗어나는 것 말이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 역시 손흥민을 아시아 선수라는 범주에서만 바라봤었거든요. 개인의 재능과 노력보다는 출신 지역으로 먼저 판단했었죠. MLS에 온 진짜 이유가 뭔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손흥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33살이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축구가 국경과 문화를 넘나드는 스포츠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후회하지 않나요? 유럽에 더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전혀요. 여기서 만난 동료들, 팬들, 그리고 새로운 문화까지. 모든 게 저에게는 선물이에요. 축구는 단순히 경기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기자로 살면서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특히 다른 나라 선수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요. 손흥민은 제게 축구 이상의 교훈을 줬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도전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실력은 편견을 뛰어넘는다는 것을요. 그날 밤 마지막 기사를 쓰면서 저는 처음으로 사과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손흥민과 한국 축구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독자들에게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기자도 사람이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30년간 축구를 봐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을 통해 배웠어요. 진짜 축구는 국적이나 나이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그리고 최고의 선수는 경기장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인다는 걸요. 기사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편견이라는 벽을 무너뜨리는 마법사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오래된 기자의 고정관념까지 바꿀 수 있는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LA에 올 때의 냉소적인 마음과 지금의 감동이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제 인생관까지 바꿔놓았으니까요. 앞으로 제가 쓰는 모든 기사가 달라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선입견으로 선수를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만 써내려갈 거예요. 그게 손흥민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축구는 정말 마법 같은 스포츠입니다. 한 선수의 열정과 실력이 관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아가 한 기자의 인생까지 바꿀 수 있으니까요. 손흥민을 만난 건 제 기자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